안녕하세요. 기술사 채널의 정기술사입니다. 낮은 합격률의 기술사 시험에서 미리 겁을 먹는 분,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 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할 때 기술사를 준비하는 그런 블로그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블로그들은 처음에는 희망찬 글들이 많다가 어느 순간 멈춰있는 그런 블로그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사막에서 열리는 자동차 랠리처럼 여기저기 고장나서 멈춰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블로그들을 보면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이 생겼었죠. 자, 기술사는 합격률이 낮은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합격률이 낮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럴 때 과연 그 낮은 합격률을 보면서 과연 그 합격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죠. 자, 예를 들어 합격률이 3% 이하잖아요. 자, 3% 이하면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고등학교 한 학년이 3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교 9등 안에는 들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합격률인데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셨던 분은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처럼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크게 잘하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와닿지 않은 그런 합격률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낮은 합격률의 기술사 시험 어떻게 합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 야구 다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축구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최근에 잘 나가는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그런 존이 있죠.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손흥민 존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을 때 골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위치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본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그 위치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거의 골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그 위치에서 이제 슈팅을 했다고는 해요. 자, 야구 경기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요. 타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구종으로 공이 들어왔을 때 타격을 하면 홈런이 되거나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에서 중요한 상황일 때 타자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이 왔을 때 타격을 하여서 아주 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하잖아요. 네, 갑자기 왜 스포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런 본인만의 강점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술사는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해당 종목에서 이제 본인이 전공자라고 하면 그런 넓은 범위 중에서 자신이 전공한 범위, 자, 그 범위는 누구보다도 이제 잘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자, 그렇게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더 잘 준비를 하면 자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이제 여러 번 치다 보면 정말 본인이 강점인 문제들이 대거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본인만의 강점으로 이렇게 답을 작성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면서 양질의 답안이 작성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고득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전공자들은 그런 상황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뭐냐면, 자, 비전공자분들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공부가 잘 되는 범위가 있고 또 굉장히 자신이 있는 범위가 생길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특화되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좀 더 자신만의 강점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제가 아는 그 지인분 중에 소방기술사가 계신데, 자, 소방기술사가 합격률이 굉장히 낮기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분은 이제 비전공자였는데 학부 시절 전공이 이제 통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소방기술사를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여러 번 치는데 어느 회차에서 소방과 통신이 접목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통신 전공이니까 물론 이제 소방 공부도 했지만 통신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답을 작성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들 느끼시지만 기술사는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그 상대평가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낮으면 약간 차별적이고 양질의 답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때 그렇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기술사 시험은 그 운적인 요소도 다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잖아요. 시험을 응시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가 있죠. 본인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구성된 그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능동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는 예상 문제를 뽑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만 보고 시험을 응시한다, 이건 다소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예상 문제를 뽑아준다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시성이 있는 문제라든지 뭔가 이번에는 나올 차례가 되었다, 이런 그 추측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추출하겠죠. 자, 이러한 예상 문제는 꼭 학원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최근 시사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반복되어서 나올 만한 그런 기출 문제들 같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자,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전반적인 내용들도 준비를 하는데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더 강점 있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출제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성공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그 손흥민의 조언처럼 자신만의 조언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만의 역량과 강점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왔을 때 충분히 발휘하면 합격률이 아무리 낮아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핸드폰 보고